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갑이 을에게 1천만 원 차용하고 갑 소유 3천만 원 상당의 토지에 가등기 담보했는데 갑이 변제기에 이행 안 하면 을이 담보권 실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해서 가등기 담보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물 변제에 예약을 한 다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담보 형태를 말하며, 가등기 담보권자의 장점은 원칙은 경매 절차를 피할 수 있고 폭리를 취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지만 청산금을 지급하면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경매에 의한 실행, 즉 경실과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즉 권실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절차는 변기통 청청소로 암기하시고 이 절차를 거치면 본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의 변제기 도래, 실행 통지의 통지 시기는 피담 채권의 변제기 이후라면 언제라도 가능하며, 통지 방법은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하며, 실행 통지의 내용은 청산금 평가액과 채권액이며,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물산보증인, 제3취득자이며, 청산기간은 2개월이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절차, 변기통 청청소, 즉 채권의 변제기 도래, 실행 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소유권 취득, 이 5가지 절차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의무는 청산금 지급 의무이며 채무자의 의무는 등기 인도 의무인데, 이는 동시 이행 관계이며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원래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는 게 원칙이지만 청산 절차 실행 후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등기 담보는 채권자의 폭리 행위 규제가 목적이며 소비대차인 대여금 채권에 적용하고,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로는 경실이와 건실이가 공초담소하면서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공시는 목적물을 공시할 수 있을 것, 초과는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것, 담보 목적은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을 것, 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일 것 등이며,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로는 경실이와 건실이가 공초담소한다. 필히 암기하십시오. 가등기 담보권은 대여금 채권 때문에 존재하므로 가등기 담보권만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본등기 할 수 없는 경우는 변제기 도래 후 청산금이 없을 때, 청산금 통지 안 했을 때이며,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됐어도 그 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며 유효하며,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며,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는 말소 청구 안 되며,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말소 청구 안 됩니다. 청산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 관계이며, 청산금 평가액 통지 후에는 청산금 평가액이 적다고 다툴 수 없으며, 후순위에 해당되는 자는 청산금 통지 안 하는 자이며, 채무자가 청산 기간 전에 청산금 권리 양도해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후순위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하여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경매 청구 가능합니다. 경매는 경매인 처분 청산인 경우 3자가 낙찰 시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며, 청산 기간 전 다른 채권자의 경매로 3자가 소유권 취득 시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 가능하며, 강제 경매 시에는 가등기 담보 마칠 때 순위가 확정됩니다. 양도 담보는 가등기 중 하나이며 둘 다 등기부에 매매기 예약으로 되어 있으며, 갑소유 건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 병에게 양도 담보 제공하여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져오는 경우가 양도 담보이며, 선순위 저당권자의 경매로 3자에게 건물 이전 시는 병의 양도 담보권을 소멸하며, 병이 집주인 갑에게 청산금 지급 후 건물 소유권 취득 후 갑이 변제하겠다고 해도 되찾을 수 없으며, 선의 정의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 시는 유효하며, 이 경우 청산 절차 없어도 유효하고, 채무자인 집주인은 병에게도 맞서 청구할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양도 담보권자에게 갑이 변제하는 경우 그 후 병이 제3자에게 매도 시는 유효하며, 담보물 멸시 시는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전부 소멸하며 단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는 양가상신으로 암기하시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 신탁, 즉 구분 소유적 소유이며 신탁법상 신탁이 있으며,
부동산 실명법 적용 특례로는 종종배로 암기하시고 탈법한 경우가 없으면 유효를 봐주는 게 특징이며, 여기에는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며,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계약 명의 신탁은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하는 게 특징이며,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수탁자 을이 매수자, 선의 매도인 A가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매도인과 수탁자 을의 계약은 유효,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 신탁자와 매도인은 아무런 법률 관계 없다. 즉, 을을 대의하여 수탁자의 등기 말소할 수 없으며,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수탁자에게 이임해서 수탁자가 직접 계약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갑,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에 대해 진적 명의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능하며, 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고 제3자에게 매도 시는 유효한데,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이며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명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에 관해, 실명법 시행 후에는 매수자금에 관해 적용하며 유치권은 안됩니다. 수탁자가 처분시는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하는 게 특징이며, 명의신탁 자체는 무조건 무효이며, 매도인이 악의이고 신탁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전부 무효이고,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안되며, 경매시에는 을, 즉 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선악불문 유효하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기속하며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이자금 명의신탁은 신탁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으며 수탁자를 대위해서 권리 행사 가능하고, 3자 침해 시 수탁자가 물청 행사하며, 수탁자는 타주점이라서 시효취득 안되며, 위반 시 신탁자는 5년에 2억, 수탁자는 3년에 1억의 벌금이 처해지며, 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제3자는 선악불문 보호되며,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안되며, 수탁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능하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기속하는 게 특징입니다.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하며, 이는 중간생명형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자가 매수자로서 건물주와 신탁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가는 것이고, 매도인과 신탁자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확보하고 매도인과 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기속하고, 불법임으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단 불법 원인급여는 아님에 주의하시고, 신탁자는 계약한 것이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의 등기말소 청구 가능한데,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합니다. 중간 생략형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주가 수탁자의 등기말소 청구도 가능한 게 특징이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면 유효하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 시 횡령죄는 아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며, 약정, 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제3자는 선악불문 보호되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자금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의 공통점은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제3자는 선악불문 보호되는 게 공통점이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자금 명의신탁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등기 명의신탁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계약 명의신탁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민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